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와 행정부를 꾸리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연결해서 바이든 시대 개막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 당선인이 결국 승리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뭐 신기록도 쏟아졌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고 기록 7,500만 표. 하지만 또 패자인 트럼프 대통령도 7,100만 표를 얻는 굉장히 격렬한 선거였죠. 근데 결국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품격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또 미국이 재건돼야 된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불복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소송을 또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뭔가 좀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소송을 하는 건 자유지만 법원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미시간 조지아에서도 벌써 기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소송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이제 소문과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그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서는 이 소송을 인정할 근거가 희박한 것이죠.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각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버티기 전략은 결국은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기 고집의 표현이죠. 근데 지금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취임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2달 넘게 남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취임식 할 때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월 14일에 이제 하원에서 정식으로 선거인단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당선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12월 14일에 각 주가 정식으로 선거인단 명부를 정해서 의회에 통보하게 되고 1월 3일에 하원이 개원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2월 6일에 정식으로 이번 대선의 승리자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1월 20일에 선서하고 2시부터 직무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서 백악관에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대통령 경호의 문제가 됩니다. 즉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정식으로 직무를 시작했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경호 차원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거를 한다고요?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백악관에서 끌어내야죠. 백악관에서 끌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탄핵 결정이 됐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5월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자가 41%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취임일이 있죠. 그런데도 나는 불복하겠다고 계속 청와대에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경호의 문제가 되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건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언론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권력을 내려놓기 전까지 뭐 이른바 예상할 수 없는 뭐 어떤 정치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던가 아니면 고위 인사들을 막 교체하는 인사를 낸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제 누가 파면 대상자고 누가 사면 대상자가 될 것인가. 트럼프의 행정부의 잔여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호 차원에서 지금 현재 FBI 국장,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을 겸임하는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보호 차원에서 현재 FBI 국장인 크리스 레일을 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면을 네. 하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바이든 당선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똑같은 크리스 레일을 FBI 국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FBI 국장이 2010년 8월에 임명이 돼서 10년 임기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을 했다가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하면 오히려 임기가 연장이 되게 되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 뭐 이른바 멜라니아 여사라든가 이런 주변 사람들이 승복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고도 얘기가 나오던데.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혼란 이런 부분들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아니다. 예, 미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와 그 평가를 통해서 개표 과정이 공정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고 네. 전직 공화당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도 이번 선거 결과는 공정했고 그 패자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지자가 없죠.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았는데요. 이게 이제 정치적 시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월요일에 코로나19 방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는데요. 네. 3명이 공동 팀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백 멀시 전 의료총참은 굉장히 막강한 직책이죠. 미국의 모든 공공의료기관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데이비드 캐슬러 전 식약청장입니다.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직을 했고 또 예일대학교 의대 교수인 마셀라 누에도 스미스가 3명의 공동의장을 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자 동맹인 뭐 우리나라를 뭐 이제 자평을 좀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좀 협력할 부분들이 없을까요? 예, 그게 굉장히 우리의 중요하고 소중한 외교 자산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정반대거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정당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고 네. 송영길 외교위원회 의장은 우리가 미국이 빨리 대북 특사를 보내서 북한과 미국과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관심 있는 거는 한반도 정세라든지 북한과의 재협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자꾸 미국에 강요한다면 네.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는 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네.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 사람한테 이웃이 와서 도와주기보다는 저 뒷산에 있는 호랑이 잡는데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미국이 원하는 아젠다를 이야기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일단 미국의 이제 새 대통령 당선인이 나올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정계나 아니면 재계 쪽에 인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 당선인과는 좀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많죠. 왜냐하면 오바마 8년 동안에 부통령을 재직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트럼프 같은 정치의 이단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혹했는데 36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재직했고 더군다나 외교위원회와 법사위원장을 지낸 조 바이든 후보의 인맥을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고 네. 친숙한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단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부와 협력 정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역설적으로 남북 평화의 기회가 더 크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표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의 역할이 북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지만 이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어떤 그 평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몇 가지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미국과의 적대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한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과는 관계 개선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4월에 광명성 2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핵실험도 했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그런 화해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국에는 실현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그런 호전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2020년 초반에 북한이 다시 또 도발 행위로 나선다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 그리고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 잠깐 하셨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에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냈고 또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기조가 전략적 인내였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교수님은 지금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의 태도가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정부의 어떤 그 기본적인 기조나 이런 거는 좀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하고 2020년에 북한의 핵 미사일 그 능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맞았던 사이즈의 옷을 지금 몸이 커졌는데 똑같이 입힐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국내에서 기대 섞인 얘기로 나오는 게 그 뭐 남북 관계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네네. 보였던 파트너십을 이번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그거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요인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코로나 방역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이 화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협력할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아젠다를 제시한다면 아무래도 그 한국과의 이제 외교 협력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 정부의 태도도 사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좀 이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그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랑 비슷한 강경 기조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그 기조는 유지하되 그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다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그 위협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철학의 반영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오바마 행정부터 그 초당적으로 미국 정계에서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남중국해의 항해 안전, 그리고 인권 보호, 그리고 핵심 기술 보호 이 차원에서는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정책이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근데 안보 차원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수혁 지금 주미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기존의 정부의 입장과 다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미 동맹이 조건부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미국 측에서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협력 파트너인가, 아니면은 중국이 경사될 수밖에 없는
아시아의 국가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